앞서 보신 것처럼 최근 백화점과 경기장 등 전국 곳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허위로 드러났지만 실제로 사제 폭발물이 발견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 시민 불안을 키우는 폭발물 협박, 무엇이 문제이고 또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벌되는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이한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최근 들어서 백화점이나 대형 경기장 등 이 다중 이용 시설을 겨냥한 폭발물 협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번 사안의 특징 먼저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 발생하는 다중이용 시설을 상대로 한 협박 사건들은요, 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공중전화를 이용한 허위 신고 네. 방식이나 아니면 우편을 보내서 협박을 하곤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인터넷 개인 방송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그리고 뉴스 기사 댓글과 같이 네. 파급력이 큰 매체들을 이용해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무엇보다 이러한 범행들은 이제 이미 묻지마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많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단순한 장난으로 넘기기보단 실질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고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허위 신고로 인해서 경찰 특공대, 기동대, 그러니까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에 이르는 공권력이 현장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로 인해서 정작 필요한 곳에 투입되어야 할 공권력이 네. 마땅한 곳에 가지 못하고 심각하게 낭비되는 결과에 이른다는 점도 문제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번 폭발물 협박과 관련해서 이제 공권력이 투입돼서 폭발물이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지 살펴봤더니 실제로 대부분은 허위로 드러나고 또 물론 적은 사례이긴 하지만 폭발물이 있는 사례도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 시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시민 안전 차원에서 이번 사건들을 좀 저희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폭발물이 존재하지 않는 허위 협박이라고 하더라도 네. 시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나 재난 대응기관들은 모든 신고를 실제 상황으로 가정하고 대응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대규모 인력하고 장비를 현장에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 과정에서 백화점이나 체육관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들도 네. 극심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고요. 나아가서는 현장에서 긴급하게 대피해야 되는 직접적인 피해도 겪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이러한 허위 협박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소동을 넘어서 우리 시민들의 일상의 안정과 평온을 해야 하는 정말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이런 허위 신고에 대응하느라고 낭비된 공권력은 실제 정말 이런 공권력을 필요로 하는 현장에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못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봐서 정말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나아가서 만약에 정말 폭발물이 있어서 네. 그 폭발물이 터지게 된다고 네. 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그렇죠. 피해를 입게 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화점 폭발물 협박과 관련해서는 경찰 특공대가 240여 명이 출동을 했고 이 대형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천 명의 이 시민들이 또 대피하는 사례 그리고 공연이 중단되고 여러 가지로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법적으로 실제로 폭발물이 없었더라도 이 공권력을 낭비시키고 시민 불안을 야기한 만큼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법들이 처벌이 적용되는 건가요? 이런 이제 폭발물 협박 사건에는 몇 가지 혐의가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거 말씀드리면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즉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인데요. 속임수를 사용해서 공무원의 적법한 업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다루는 이 사건 같이 허위로 폭발물 설치했다 신고를 해서 경찰 특공대나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이러한 공권력을 낭비하는 경우에는 이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을 할 수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단순한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이거는 조금 물음표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 네. 요 특정 집단에 대해서 내가 너를 해치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 글을 게시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협박죄가 사실 성립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신설된 죄목이 있습니다. 저 2025년 이미 3월 18일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공중협박죄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공중협박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개인이나 어떤 특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공연히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 내용은 기존에 있는 협박죄가 어떤 특정인에 대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을 조금 완화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최근 이 법률을 적용해서 판결을 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제 폭탄을 만들어서 이 폭탄을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이것을 터뜨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사람에 대해서 벌금 600만 원의 선고가 내려지기는 했었는데요. 네. 물론 이제 이 경우에 대해서 좀 너무 형량이 적지 않느냐라는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피해자들 중에서 보면은 이제 물론 성인들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사실 여기 청소년 중에서 미성년자가 이 장난으로 그랬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같은 수준의 앞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처벌이 가능한가요? 당연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지만 다른 형사 사건에서 적용되는 경우와 이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긴 한데요. 네. 즉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 우리 흔히 말하는 촉법 소년이죠. 네네. 촉법 소년의 경우는 이제 폭발물 협박을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소년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년 보호 처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는 있고요. 만약에 14세 이상의 청소년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 따라서 성인과 동일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즉 이제 만 14세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형사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고요. 다만 이제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청소년의 이제 정신적으로 좀 미성숙한 점을 고려해서 네. 법원에서 조금은 처벌을 가볍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협박범들에게 공무집행방해나 테러방지법, 뭐 공중협박죄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처벌을 한다고는 해야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처벌이 너무 가볍다거나 실질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거나 그런 경우 있으면서 이 허위 협박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이것을 제재할 만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면서 네. 공권력 낭비가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네.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준비하면서 관련된 판결들을 조금 찾아봤는데요. 이 판결들이 하나같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네.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낭비된 공권력이 너무 크다. 그리고 공무 방해 정도가 너무 중하다라고 해서 실제 실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법적 제재만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왜냐하면 가해자들의 답변을 또 들어보면 무엇보다 범죄의 심각성 자체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허위 협박글을 게시하는 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좀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저희가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앞으로도 제도적 보완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